그날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엄마, 그냥 나가세요. 제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메아리쳤을 때 칠순을 넘긴 박순자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집,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았던 그 집에서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고 있었지요. 내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의 한숨 소리만 들려왔고요. 할머니가 가장 아꼈던 금반지,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평생 아껴두었던 그 반지가 사라졌다는 이유 하나로 할머니는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어요? 집에는 우리밖에 없었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은 확신이 되어 있었지요. 할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말 한마디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미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니까요. 2024년 11월, 첫눈이 내리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니 40년을 살았던 집의 불빛이 따뜻했지만 그 안에 할머니의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안녕 하고 손 흔들던 그 거실에도,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던 그 식탁에도 이제 할머니는 없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정말 그 반지를 가져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끔찍한 오해였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억울함과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의 눈물겨운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남을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한마디로 일이었습니다. 21살에 시집을 와서 남편과 함께 작은 중국집을 운영했지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내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수없이 된 자국, 무거운 냄비를 들다 생긴 굳은 살, 찬물에 설거지를 하느라 튼 손 등 그 손에는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만 잘 키우면 돼 하는 마음 하나로 40년을 달려왔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시켰지요. 결혼할 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보태서 집도 장만해 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할머니는 혼자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손주들을 돌보고 저녁밥을 차려놓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지요. 며느리가 어머니 쉬세요 하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가족들이 편하게 살기를, 손주들이 밝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단 하나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첫 가게가 잘 되었을 때 남편이 사준 금반지였지요. 이거 나중에 딸 낳으면 물려줘라 하고 남편이 건네주었던 그 반지를 할머니는 40년 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왔습니다. 딸을 낳지 못한 것이 늘 미안했기에 할머니는 이 반지만큼은 손녀에게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이 할머니에게 쏟아졌지요. 평생을 정직하게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회사에서 돌아와 방 청소를 하고 있었지요. 옷장 정리를 하다가 문득 서랍 속 보석함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금반지가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은주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 반지는 은주가 결혼 전에 부모님께 받은 것으로 그녀에게도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혹시 어디 떨어뜨렸나?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 밑도 확인하고 화장실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때 은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은주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착하고 정직한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금방 자라나는 법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할머니가 방 청소를 해주셨다는 것, 할머니가 요즘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다는 것, 그런 자잘한 일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남편 민수가 돌아왔을 때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 금반지 못 봤어? 금반지. 무슨 반지? 결혼 전에 우리 엄마가 준 거 있잖아.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없어졌다니. 어디 찾아봤어? 방 안 다 뒤졌어. 근데 여보, 나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러는데. 은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아내의 눈빛에서 무엇을 의심하는지 알아챘지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봐. 집에는 우리밖에 없었잖아. 애들은 서랍을 열 수도 없고. 그래도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민수는 화를 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를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놓고 손주들에게 반찬을 챙겨주었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질 소리만 작게 들릴 뿐이었지요.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금반지 어디 있어요?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지요. 금반지, 무슨 반지 말이니? 제가 서랍에 넣어둔 금반지요.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방 청소해 주신 후로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니?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집에는 우리밖에 없었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방에서 공부하던 손주들이 놀라 거실로 나왔지요. 민수도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할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자기 새끼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 거 가져갈 사람으로 보이니? 엄마가 언제 거짓말을 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갔어요? 혼자 날아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 요즘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건 내가 모아둔 돈인데. 모아둔 돈이요? 어머니 연금도 적은데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새벽에 일어나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교회 헌금도 하려고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일한다고 하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며느리가 미안해할까 봐였지요.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돈이 필요하셨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내가 안 가져갔다니까. 왜 나를 믿지 못하니? 할머니의 외침이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며칠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당분간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요즘 어머니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뿐이었지요. 대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손주들이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살 손녀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엄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분노가 더 컸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친구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요. 왜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억울함과 슬픔이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요. 은주는 여전히 반지를 찾지 못했고 할머니 없는 집은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민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겨울옷을 꺼내려고 옷장 위쪽 수납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지요. 작년에 쓰던 가방이었는데 올해는 새 가방을 사서 이 가방은 잊고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을 확인하는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금반지였습니다. 그녀가 찾던 바로 그 반지였지요.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작년 가을 손을 씻으려고 반지를 잠깐 빼서 가방에 넣었던 일이요. 그리고 그대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 넣어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방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이럴 수가.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꽉 쥐고 주저앉았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무고한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끔찍한 누명을 씌웠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여보. 은주는 울먹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달려왔고 아내 손에 들린 반지를 보았지요. 이게 어떻게 가방 안에 있었어. 내가 작년에 여기 넣어뒀던 거야. 잊어버리고 어머니한테.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집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해. 은주와 민수는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나섰지요. 차를 몰고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막혀 답답했지만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자신들의 마음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려 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할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요. 할머니는 아들 내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니? 엄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보였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반지, 제 가방에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넣어뒀던 건데 잊어버렸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그래. 그 짧은 대답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 슬픔, 억울함, 그리고 여전히 남은 아픔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의심한 제가 정말 나빴어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한 달 사이 더 거칠어져 있었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꼭 안았지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은이의 말에 할머니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은주와 민수는 할머니께 정성껏 음식을 권했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같이 살아요. 민수의 간청에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지내는 게 편하다. 사실 할머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은주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그랬으니. 할머니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미워할 수 없었지요. 가족이니까요. 일주일 후 할머니의 친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가족인데 아이들도 보고 싶지 않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는데. 친구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요. 밤마다 손주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마침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날,
며느리와 아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준비했지요. 할머니의 방에는 새 이불도 깔아두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은주는 대문 앞에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왔다. 그날 저녁 식사는 달랐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손주들은 할머니 옆에 쪼르르 붙어 앉았고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손잡고 자고 싶어요. 손녀 지은이의 말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그날 밤 은주는 시어머니 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은주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제가 그날 밤부터 한 달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정직하게 사셨는지, 그런 어머니를 한순간에 도둑으로 만든 게 저예요. 그만하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대신 앞으로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어머니 말씀 의심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할게요. 은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도닥였지요. 고맙다. 내 마음 알겠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슈퍼에서 일하셨다는 거, 아르바이트 하셔서 손주들 용돈 주시고 교회 헌금하셨다는 거, 그것도 나중에 슈퍼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사셨는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여름, 박순자 할머니의 집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시어머니를 챙겼지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고 함께 산책도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요. 민수 역시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 어머니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도 구경 다녔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손주들은 할머니를 더욱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았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교회에 함께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모시고 외식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괜찮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특별한 날? 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신 지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은주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준비한 편지와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정성껏 쓴 편지였지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할머니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가족은 역시 가족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지요. 며느리 은주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신 지 6개월이 됐다. 그 끔찍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것이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며느리가 될 것이다. 이 다짐을 평생 지키리라.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지나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손주들을 돌봐주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으니까요. 그 반지는 지금 할머니의 서랍 속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은주가 다시 할머니께 드린 것이지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가지세요. 제가 가질 자격이 없어요. 아니다, 너 가져라. 내 거잖니. 아니에요. 이 반지는 어머니 것이에요. 제가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결국 할머니가 그 반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반지를 차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랍 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볼 뿐이었지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힘들었던 시간도, 그리고 다시 화해한 기쁨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제 박순자 할머니의 삶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낮에는 친구들과 산책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끔찍했던 오해와 억울함은 이제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것의 중요함,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끈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번의 오해가 한 가정을 얼마나 큰 아픔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지 보셨을 겁니다. 할머니의 억울함, 며느리의 후회, 그리고 온 가족의 화해,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이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생각, 조언 모두 소중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